먼저 아까 김원석 교수님 강의에는 그 더말 피그멘트나 문신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저는 거의 대부분 에피더말 피그멘트를 좀 스트레스 없이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그래서 잡티, 렌티고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김원석 교수님은 4.5줄에서 5줄 정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거의 저는 3줄에서 2줄 정도 수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약하면 한번 더 해주면 되지만 너무 세서 색소 침착이 생기면 역시 루비도 ND532 수준은 아니지만 색소 침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컴바인 하는 거는 QCG 루비 레이저로 잡티나 에피더말 피그멘트나 더말 피그멘트 병변의 한 50%를 없애고요. 나머지 50%는 GPT나 레이저 토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GPT나 레이저 토닝만 갖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QCG 루비 레이저를 4줄, 5줄로 쓰면은 이게 ND532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색소 침착이나 홍반이 꽤 오래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피코와 루비를 비교하는 거는 좀 적절할 것 같진 않고요. 피코, 루비도 있고 피코도 있고 ND하고도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루비나 IPL로 기초 공사를 하고 서포티브하게 레이저 토닝이나 GPT나 피코 레이저 토닝 같은 방법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 레이저가 비교적 532보다는 안전하지만은 색소 침착이나 홍반이 생기기 때문에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프레드닉 카베이트나 아니면 이런 연고를 구하기 쉬운 연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외산 레이저를 안 써봐서 기존 루비 레이저와의 비교는 우리 서석배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루비 레이저가 한 대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루비 레이저를 이 좋은지를 알려면 좀 532 ND하고 532를 많이 시달려 보셔야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많이 시달려 보셔야 좀 왜 루비가 필요할지 알고요. 팔에 잡티 없애달라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나 얼굴은 필요 없고 팔이나 좀 없애주세요 하는데 없애기 힘든 잡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연한 잡티를 ND532로 때리면 색소 침착이나 홍반이 오래 가는데 이때 제일 많이 씁니다. 사실 이때 제일 많이 쓰고요. QCG 루비 레이저를 한 다음에 마취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바르면 가장 효과적으로 좀 제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부작용 없이 좀 쓸 수 있는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루비 레이저 제가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 없고요. 다행인 거는 루비 레이저는 레이저 토닝이나 이런 QCG 엔디아그처럼 혹사당하진 않습니다. 보통 저는 QCG 엔디아그 레이저를 지금 7대째 쓰고 있는데 거의 한 5천만 샷 정도를 쓰면 그냥 레이저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1Hz를 쓰기 때문에 크게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기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이미디어트 화이트닝의 텐션과 계속 틀리니까요. 너무 낮추다 보면 원래 리바운드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덜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줄타기를 좀 하셔야죠.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미디어트 화이트닝의 레벨보다는 약간 낮춰서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게 사실 좀 감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좀 화이트닝에 제대로 오는 걸 선호하는데 그럼 아무래도 하이퍼가 많이 오고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강하게 하다 보면 3mm가 조금 이제 8줄까지 해서 약한 느낌이 드는데 대신 그게 멜로시티 하마토마나 모타 이럴 때는 큰 부담 없이 쳐도 pH가 잘 안 오니까요. 아브노부터는 고민스럽지만 아브노는 약한 2mm나 3mm 약하게 때리면 작게 때리면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쓰기 나름인 부분도 있을 건데 기미 같으면 아예 프렉션으로 가는 게 답이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경우에 어떨지는 잡티 같은 경우는 역시 작은 팁이니까
좀 고민해봐야 되겠고요. 하이포가 생각보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면은 우리가 CO2 할 때도 그렇고 F1은 그냥 피놀이란 게 잘 쓰면 괜찮아요. 100번째 환자조차도 엑시마 하다가 좀 막힐 때 피놀로 살짝 건드려주고 들어가면 UVB도 좋고 다 잘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피코를 대체하는 부분 바꿀 부분이니까 아니면 좀 다르니까 그쪽에서 좀 고민스러운 게 있던데요. 피코랑은 좀 따로 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피코 53이랑 루비 693 피텍도 치료했을 때 여전히 아무리 피코 세컨드라도 530이 남은 메타 자체가 헤모글로빈 압sorption이 너무 높고 에피더말 멜라닌에 대한 확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역시 아무리 피코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피더말 피그먼트 치료할 때는 퓨시즈 루비레이저가 더 좋아서 만약에 제가 다시 개업을 해서 장비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1번으로 퓨시즈 엔디아 레이저를 사야 되고요. 2번으로 루비를 사고 피코는 3번이나 4번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어려운 동의하고요. 피코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의심 환자라든지 언어 환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환자 풀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조금 더 고퀄리티의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면 피코를 사는 게 맞겠고요. 기본은 이제 우리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옛날보다는 사실 핸들링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쉬웠거든요. 그냥 이미디어트 화이트닝을 세게 만들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기계는 사실 조금 세게 만들면 써마의 축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H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횟수를 조금 더 여러 번 하는 방법으로 좀 프락션을 쓰는 방법으로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결과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